여러분의 남편, 아내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람나더니 여러분과 전혀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분명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우린 처음부터 맞지 않았다. 원해서 한 결혼이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 적 없다. 등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들을 할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과 오랜 세월을 함께 같이 살았는데 왜 바람만 나면 이렇게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바람만 나면 서로 함께한 세월을 부정하고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사람들도 아니고 대부분은 연애 기간을 거쳐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결혼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혼 초반에는 서로 알콩달콩 애틋하게 사셨을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고 실제로 여러분의 기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람난 배우자들은 이상하게 바람나면 연애 기간 애틋했던 추억 자체를 부정하고 행복했던 가정 생활을 도통 기억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현재는 여러분이 싫어서입니다. 바람 피우고 있는 와중에는 마음대로 상간녀, 상간남 만나러 가고 싶은데 바람을 들키지 않으려면 핑곗거리도 찾아야 하고 집에 생활비 안 주고 마음대로 돈도 쓰고 싶고 아내 몰래, 남편 몰래 예쁜 속옷도 사서 숨겨야 하고 굉장히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람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짜증이죠? 여러분만 없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텐데 귀찮고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런 짜증의 대상이 바로 선량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상간녀, 상간남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마땅한 핑곗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자기 연민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입니다. 남편 같으면 내가 회사 생활이 정말 힘들어. 어쩔 수 없이 처자식 생각해서 다니는 거야. 나도 때론 휴식이 필요해. 등등. 아내 바람이면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냐? 너한테 시집와서 친구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독박 육아로 힘들어.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등등. 여러분들이 죄책감이 들 만큼 아주 구구절절하고 집요하게 가스라이팅을 서서히 시작하게 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때문이라고 말하죠? 나의 원인은 너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해서 미안함을 유발하는 가스라이팅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상간녀, 상간남을 만날 구실을 만들게 되고 그마저도 바닥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기억의 조작이 시작됩니다. 이제 핑곗거리도 다 써먹었단 말이에요. 예전보다 정서적으로 더욱 깊어졌어요. 그리고 그때그때 핑계나 거짓말로 둘러대기도 귀찮아질 만큼 대범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날조된 기억을 새치혀로 내뱉어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막 나가는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부부싸움은 시작되게 되고 부부싸움은 합법적으로 집을 나가거나 잠수 타기 아주 좋은 구실이 되고 유책 배우자들은 그걸 자꾸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다 보니 자기 최면에 걸려서 정말 자기는 결혼 기간 내내 불행했다라고 조작된 기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바람난 배우자들이 해오는 패턴이고 선량한 피해자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불륜에는 더 강한 쾌락이 따라야 하듯 가스라이팅도 웬만큼에서는 여러분들이 내성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들은 더욱 날조된 기억을 자꾸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을 전보다 더 심각하게 가스라이팅 해야 합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들 같아요. 이런 날조된 바람난 배우자들의 기억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괴롭힐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날조된 기억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것은 그나마 가족이니까, 내 남편, 내 아내니까 그래도 참아줄만 한데 이런 말 같지 않은 개소리를 상간자도 앞으로는 똑같이 해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바람나면 나의 배우자와 살아왔던 추억이 조작되는 이유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조작되어서 바람 피울 구실로 써먹게 되고 또 그렇게 학습을 반복하다 보니 마치 그게 현실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지 같은 것은 여러분의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그 조작된 기억이 상간자에게까지도 전이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파민에 중독되어서 정신이 이상해져 버린 사람한테 네가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 우리 행복했었다 라고 진심으로 어필하면 그 말을 들어주기는 할까요? 제정신이 돌아올까요? 아니요. 안 듣습니다. 들을 리가 없습니다. 기억을 조작해야 자기들 편하고 마음대로 바람 피울 수 있는데 수긍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강제로 개입해서 떼어내고 다음 행동을 보셔야 합니다. 배우자는 지금 상간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환승연애하듯 본능적으로 기억을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쉽고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기적인 배우자의 기억을 그나마 올바르게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대화의 시도가 아닌 여러분의 개입과 강한 충격요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법으로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권리인 상간녀 상간남 소송입니다. 법은 내 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상간소송의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상간소송을 하셨다면 일단 바람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기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둘 사이 발등에 떨어진 굴을 수습하느라고 일시적으로 결집할 것입니다. 둘이 머리를 맞대고 상간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도 해보고 여러분에게는 때로는 협박으로 때로는 회유를 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올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바람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1차적으로 스트레스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부동의 자세로만 나간다면 곧 상간소송 대응밖에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쾌락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있어 스트레스가 될 것이고 곧 돈 문제 해결을 위한 분란이 생길 것입니다. 분란을 계속해서 만들어주세요. 바람 피우는 사람들 서로를 원망하고 싸울 수 있는 빌미를 계속해서 만들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개입입니다. 두 번째로는 패배감을 주는 것입니다. 바람난 배우자들은 바람 피울 대상을 물색하면서도 도파민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대상이 선정이 되면 처음에는 양다리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쾌락의 대상이 되는 상간자들이 이제는 넘어왔다 라고 만족하는 순간 여러분을 대처하게 될 것입니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잘 눈치를 못 채십니다. 이쯤 되면 배우자들은 상간자를 만나기 위한 구실을 찾게 되고 구실마저 떨어지게 된다면 본격적인 기억 조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여러분을 괴롭혀야 본인이 정당화되고 집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기니까요. 상간자 소송 할 때까지만 당하세요. 알면서도 그냥 참아주세요. 상간자 소송을 하고 나면 바로 태세 전환해서 누가 합법적인 배우자인지 알려주시고 더 이상은 참지 마세요. 상간소송으로 1차적으로 분란거리를 던져주고 그래도 못 알아듣는다면 계속해서 투척해주세요. 가압류도 하시고 상간자가 기혼자라면 그 집에 알리고 미혼이라면 부모에게 알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셔야 합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그 주체할 수 없는 중독으로 인해 기억 조작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독은 생각보다 엄청나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개입해서 해주시는 것이 바로 강한 충격요법입니다. 이 충격요법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외도, 이혼, 피해자라면 언제든지 이 앞에 보이는 네이버 카페 외성으로 오세요. 네이버 카페 외성은 수많은 바람 사례와 회원님들의 생생한 경험담, 소송 정보 등의 글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오셔서 같은 아픔을 나누는 분들과 소통도 하시고 용기도 얻으시고 정보도 보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카페 외성은 오로지 외도, 이혼 피해자만을 위한 커뮤니티입니다. 오늘의 방송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개였습니다.